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먼 옛날 종이신문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때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시절, 옛날 신문에 실린 뉴스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83년 4월 19일자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신문 한 장에는 그 시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도둑인데도 어떤 이들은 그를 의적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묘한 이야기지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음을 편히 하시고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큰 대제 도둑 도자를 써서 큰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도둑도 아니고 큰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니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조세형입니다. 그 시절 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문이며 라디오며 온통 이 사람 이야기로 가득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던 때였지요. 거리에는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텔레비전에서는 컬러 방송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집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한 도둑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보통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집이나 터는 도둑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잣집,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의 집만 골라서 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가난한 사람 집은 건드리지 않고 돈 많고 힘센 사람 집만 노렸다는 겁니다. 조세형이라는 사람의 사연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다고 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어린 나이에 도둑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15살, 그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15살이면 한창 부모 품에서 사랑받고 학교에 다닐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살아남으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댔던 겁니다. 물론 도둑질은 어떤 이유로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1983년 4월 19일 그날 신문에 무슨 일이 실렸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일면, 그러니까 신문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첫 장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였습니다. 신문에서 일면에 실린다는 건 그날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대도 조세형 검거, 큰 도둑 조세형을 드디어 붙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거 과정이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조세형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1982년에 한 번 경찰에 붙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재판을 받던 도중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 안에 있는 구치감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해버린 겁니다. 구치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잠깐 가둬두는 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 안에 있는 임시 감옥 같은 곳이지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도망을 쳤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사람이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갑이 조금 느슨해진 틈이 생겼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환풍기를 뜯어내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환풍기라는 건 공기가 통하도록 벽에 달아놓은 그 작은 통로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좁은 구멍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워낙 몸이 날래고 도둑질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 그 틈을 비집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도망친 것이 그해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힌 것이 4월 19일이었으니 닷새 동안이나 도망을 다닌 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둑 한 명이 대낮에 경찰을 따돌리고 닷새 동안이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온 나라가 이 사람 이야기로 들끓었을 만하지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옛날 신문 속 이야기를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이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손을 멈추시고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이 추억 여행은 계속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의 검거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도망친 조세영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19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동네 골목길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참모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절 신문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다 밝히지 않고 이렇게 성만 적고 나머지는 모 씨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요. 아무튼 이 부인이 자기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손안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집에 있는 전화기를 쓰거나 그것도 없으면 이웃집으로 뛰어가야 했지요. 그런 시절에 이 부인이 침착하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낯선 사람, 그것도 온 나라가 찾고 있는 그 무서운 도둑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신고를 했으니 말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박순경이라는 젊은 경찰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순경이라는 건 경찰 계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마주치는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순경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수상한 남자가 어떤 약국 뒤편 골목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을 도망치면서 길이가 30cm쯤 되는 칼을 빼들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30cm면 보통 우리가 쓰는 자 한 개 길이쯤 되니 꽤 큰 칼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박순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남자를 쫓아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골목 가장 끝에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니 글쎄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타고 이 집 저 집을 넘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 사나이가 기와 지붕 위를 마치 다람쥐처럼 타고 넘어다닙니다. 이쪽 집 지붕에서 저쪽 집 지붕으로 또 그 옆집 지붕으로 말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사람이 무려 7, 8채나 되는 집의 지붕과 담장, 그리고 장독대를 고개하듯이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장독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그 시절 집집마다 마당 한쪽에 장독을 올려두던 그 단말입니다. 된장이며 간장이며 고추장이 담긴 그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있던 곳이지요. 그 위를 도둑이 휙휙 뛰어다녔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쯤 되니 경찰도 더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추격은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붕을 타고 도망치던 조세영이 어느 집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집에 마침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신문에 따르면 그 집에는 김모 씨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 겨우 1살 된 어린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살 빼기 갓난아기 말입니다. 도둑은 다급한 나머지 이 부인을 칼로 위협하면서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린 아기를 둔 젊은 어머니가 칼을 든 도둑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품 안의 아기가 더 걱정됐을 겁니다. 그 좁은 화장실 안에서 흐르던 그 무거운 침묵을, 그 공포의 시간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에 땀을 쥐게 하지요. 이런 옛날 신문 속 이야기들은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나 아까운 우리 시대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후반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박순경이 이 집까지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는 도둑이 부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순경이 도둑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포위됐으니 순순히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도둑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은 화장실 안에 있던 어떤 물건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버텼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도둑과 인질, 그리고 그 문 밖의 경찰이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큰일이 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정순경이라는 경찰이었습니다. 정순경은 가스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스총이라는 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짜 총알이 아니라 매운 가스를 뿜어내서 상대방을 잠깐 무력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히게 해서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정순경이 그 가스총을 도둑을 향해 쏘았습니다. 가스가 화장실 안에 퍼지자 그 매운 기운에 도둑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순경이 손에 들고 있던 곤봉으로 도둑을 2차례 힘껏 내리쳤습니다. 곤봉은 경찰이 들고 다니는 그 긴 막대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둑의 저항이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검거 과정에서 결국 총이 발사됐습니다. 도둑 조세영이 경찰의 총탄을 맞은 겁니다. 그렇게 닷새 동안 온 서울을 헤집고 다니던 대도는 결국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조세영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문에는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둑을 잡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격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보통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둑을 잡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수상한 사람을 보고 신고한 그 부인도 그렇고 추격 과정에서 도움을 준 동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협조해준 온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이웃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정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도둑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까요? 그냥 도둑 한 명 잡은 일인데 말입니다. 그 까닭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의 집을 털었느냐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영은 아무 집이나 턴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린 집들은 하나같이 그 시절 내로라 하는 부자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던 권력자들의 집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 큰 병원의 이사장, 국회의원,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의 집을 골라서 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훔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가 털어낸 보석과 귀금속의 목록이 어찌나 많았는지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이 바로 물방울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깎은 그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말입니다.
보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에 그런 어마어마한 보석이 굴러다녔던 것일까? 평범한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그런 보석들이 한 집에서 수두룩하게 나왔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보석들이 다 어디서 난 돈으로 산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 시절은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던 때였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시지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은 정치,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하고, 경은 경제, 그러니까 돈과 사업을 말합니다. 유착이라는 건 끈끈하게 들러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란 정치 권력과 큰 사업가들이 서로 부정하게 들러붙어서 뒷돈을 주고받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시절 많은 서민들은 이런 부정한 일들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한 방법으로 떼돈을 버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답답함이 가슴 한구석에 쌓여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부잣집과 권력자의 집만 골라 터는 도둑이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이 도둑이 훔친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원에 나누어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 도둑을 가리켜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은 다들 잘 아시지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그 옛날 이야기 속의 의로운 도둑 말입니다. 의적이라고도 하지요. 의로울 의자에 도둑 도자를 써서 의로운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조세영을 그 홍길동에 빗대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잣집을 털었다고 해도 도둑질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둑질을 했든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그가 의적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이 만들어낸 영웅의 그림자였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영웅이 필요했던 시절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절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었으면 도둑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고 도둑에게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이것은 한 도둑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답답했던 공기가 어렴풋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조세영은 재판에서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도둑질을 한 죄로는 보기 드물게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15년의 징역형에 더해 그 후로도 10년 동안 더 사회와 격리하는 처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도둑에게 이렇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층의 집을 턴 도둑에게 본보기를 보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조세영은 긴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에 귀의하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변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그 오랜 도벽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도벽이라는 건 자꾸 물건을 훔치고 싶어지는 나쁜 버릇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뒤에도 다시 도둑질로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의적이라 불리며 영웅 대접까지 받았던 사람이 말년에는 그저 초라한 늙은 도둑으로 남게 된 겁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결말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한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영웅이라고 떠받들 수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배고픔에 도둑질을 시작한 그 가여운 사연도 있고 끝내 나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늘 그렇듯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한 장의 신문은 그저 도둑 한 명을 붙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시절을 살아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답답한 세상을 향한 서민들의 한숨,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서로 돕고 신고하며 정의를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누렇게 바랜 신문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되짚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신문은 1983년 4월 19일자 동아일보 일면이었습니다. 그 시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도 조세영 검거 사건을 다룬 기사였지요. 조세영은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로 자라 어린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아주 솜씨 좋은 도둑이 되었고 큰 도둑이라는 뜻의 대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도둑은 평범한 집이 아니라 그 시절 네로라 하는 부자들과 높은 권력자들의 집만 골라서 털었습니다. 그가 훔친 보석과 귀금속의 목록은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울 정도였고 그 중에는 값을 매기기 어려운 물방울 다이아몬드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차례 붙잡혔다가 법원 구치감에서 환풍기를 뜯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지요. 마침내 4월 19일 아침 한 시민의 신고로 그의 행방이 드러났습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을 피해 그는 칼을 휘두르며 여러 집의 지붕을 타고 넘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집에 뛰어들어 어린 아기를 둔 부인을 인질로 잡고 화장실에서 버텼습니다. 결국 경찰의 가스총과 곤봉 그리고 총탄까지 동원된 끝에 그는 붙잡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도둑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일부 서민들은 그를 의적이라 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만 털고 가난한 이를 도왔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이것은 정경유착으로 답답했던 그 시절 서민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한 시대의 그림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도벽을 떨치지 못하고 초라한 노년을 맞았습니다. 화려한 별명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누렇게 바랜 신문 한 장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그 시절의 한 풍경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내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젊은 날의 기억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답했던 시절을 견디고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오늘까지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그 어떤 영웅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추억여행 어떠셨어요? 그 시절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놀라운 옛날 신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